안녕하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 발표를 맡은 최보경입니다. 저는 현재 콴다를 만드는 메스프레소에서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카이 데이터 그룹에도 있었고요. 주로 타다이 비즈니스에 직결이 되는 데이터 분석을 했었어요. 오늘은 짧지만 밀도 있었던 제 메스프레소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이에요. 오라일리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시리즈는 다들 유명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책은 또 없더라고요. 프로덕트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프로덕트 개발 조직에 소속된 데이터 분석가의 현업 경험인데요. 이야기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은 실무에서 푸는 문제와 방법론입니다. 먼저 발표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콴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요. 이어서 액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목적 조직 적응기라는 목차에서 풀어냅니다. 다음으로 실무에서 푸는 문제와 방법론을 작은 단위와 큰 단위의 사이클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홍보와 그리고 왜 이 사이클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콴다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한테 고등학교 3학년짜리 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너 콴다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언니 우리 반 애들 중에 콴다 모르는 애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콴다는요 2015년에 AI 기반 프리 검색 앱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 초중고 3명 중에 2명이 쓰는 국민 교육 앱이에요.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교육 앱 1위를 달성했었는데요.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을 통해 1000만 MAU와 3900만 다운로드 수를 보유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입니다. 콴다는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메스프레소의 미션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전 세계 모두에게인데요. 이 미션에 걸맞게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된 일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 하고 있습니다. 콴다는 하나의 앱에 다양한 교육 기능을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슈퍼 앱이에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핵심적인 기능은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풀이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르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추천하고 강의, 개념서도 연결해주고요. 대학생 선생님들과 1대1로 매칭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과외 형식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외로도 공부 시간을 재면서 친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타이머와 같은 기능도 있고요. 콴다는 이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 또는 목적 단위로 조직이 구성되는 형태가 적합해요. 따라서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콴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목적 조직 적응기로 넘어갑니다. 저는 메스프레소의 첫 분석가로 들어오면서 바닥부터 제 역할을 만들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부제는 저는 쿼리 머신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적응 초기에 했었던 생각을 담았습니다. 사내 첫 분석가로 조인했을 때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목적 조직의 정기 미팅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목적 조직의 프로덕트 오너에게 필요할 경우에만 업무 요청을 받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초기에 리소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목적 조직과 분석가를 1대1로 매칭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형태로 3개월쯤 일을 하다 보니 쿼리어와 시각화 머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문제에 맞게 분석을 하고 액션을 제안했지만 결국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는 프로덕트 개발 조직에 소속된 데이터 분석가인데 직접 주도해서 프로덕트에 영향을 미쳐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각성을 했고요. 직접 액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나뿐이고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하나의 목적 조직에 공식적으로 소속되도록 했고요. 목적 조직의 정기 미팅에 참여하면서 제가 하는 업무를 알리고 팀원들이 개발 진행 상황도 팔로우업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아래 2가지인데요. 같은 프로덕트 메이커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설득하기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요. 그러려면 목적 조직에서의 컨텍스트를 진짜 잘 파악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PO와 타이트하게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현재 PO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싱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야 같은 선상에서 프로덕트 전략을 바라보고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동료 분석가들이 채용되고 각자 담당한 목적 조직 내에서 작은 성공을 통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신뢰를 쌓을수록 목적 조직 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넓어졌고요. 덩달아 동료 분석가들과 밀접하게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계속해서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동료 분석가들의 경험을 모아서 정형화한 내용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인데요.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가 푸는 문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단위의 사이클 문제 풀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밀도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목적 조직에서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업무의 A to Z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시로 작성해 본 콴다 프로덕트 개발 조직도예요. 예를 들어서 콴다 프로덕트 아래에 대단위 조직인 레베뉴, 그로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고 레베뉴 조직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목적 조직들이 프로덕트 A, B, C 팀으로 나뉜다고 해요. 이 프로덕트 A 팀 안에서 일어나는 개별 출시 하나하나를 작은 사이클로 칭합니다. 이런 작은 사이클에서 분석가가 푸는 문제들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예정인데요. 처음 아이디에이션으로 시작해서 기능 설계,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그 후에 출시가 이뤄지는 타임라인이고요. 출시 이후에 실험 진행 및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 및 후속 대응으로 마무리합니다. 각 단계에서 실제로 콴다에서 진행한 실험 또는 방식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능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프로덕트 전략이라 기획자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편이에요. 주요한 체크사항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유저들이 기능을 사용하는 잠재 패턴 및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대답하기 위해서 코호트 분석, 연관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종종 정성적인 유저 리서치로 아이디어를 얻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선행 실험에서 검증된 가설이나 기능의 성과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은 실험이나 프로덕트의 가설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 번째로 성과 측정을 위해서 실험이 가능한가의 경우는 스필오버 이펙트라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실험군의 행동이 대조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험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의 피드 실험이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의 팀의 KPI에 줄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항을 확인할 때의 팁인데요. 분석가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액션을 주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획 단계 전에 제안하는 것이 가장 액션으로 만들기에 적합한 타이밍입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질, 속도, 타이밍이 다 같이 합이 맞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획자와 같은 선상에 위치해서 생각하고 목적 조직의 개발 속도보다 빠르게 생각을 이어가야 합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먼저 상황을 보시면 콴다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검색했을 때 뜨는 화면이 페이지 1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페이지 1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 2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봤을 때 시간대별로 페이지 1이 노출되는 볼륨과 다음 전환율의 시간대별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패턴을 통해 학생들이 시간대에 따라서 콴다를 이용하는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학교에서 학원이나 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낮은 전환율, 혼자 공부에 집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는 높은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이 잠재된 패턴을 프로덕트에 반영했는데요. 전환율이 높은 공부하기 좋은 시간대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팝업을 세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들의 검색 경험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 설계입니다. 간단한 UI 변경 테스트가 아닐 때에는 분석가가 엄밀히 실험을 설계해요. 실험 설계에 있어서 챙겨야 할 사항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 샘플 사이즈와 실험 기간을 설정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험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면 유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때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기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흐지부지 될 수 있을 때 주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이때는 목표 지표를 명확히 한 후에 파워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필요한 샘플 사이즈를 정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실험군 대조군별 편입 유저 수를 과거 데이터로 계산해서 얼마 동안 실험을 진행해야 그 샘플 사이즈를 채울 수 있는지를 추정합니다. 둘째로는 지표 정의인데요. 목표 지표, 가드레일 지표를 하나씩 명확히 정하는 편입니다. 목표 지표는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오르기를 기대하는 지표, 가드레일 지표는 실험을 통해서 저해가 없기를 기대하는 지표, 진단용 지표는 목표 지표의 증감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통 다른 실험들이 동시에 많이 진행될 텐데요. 다른 실험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별로 유저 아이디에 임의의 문자열을 추가한 후에 암호화하는 해싱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들을 각 조직에서 여러 차례 진행하다 보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추려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실험 설계 템플릿을 통해서 정형화된 문서 형태로 소통하고 히스토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조직의 데이터 환경마다 다를 것 같아서 분석가로서 챙겨야 하는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떤 데이터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는 성과를 측정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리스트업합니다. 그 후에는 우선순위별로 필요한 로그를 정의해요. 특히 실험할 때 유저 아이디, 판별된 그룹, 판별 시각이 남는 실험 대조군 어사인 테이블은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디에 데이터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는 서버 개발자와 개발 진행 중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정합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베스트고, 그 다음으로는 배포가 자유로운 서버 로그예요. 클라이언트는 정합성이 낮아서 선호하는 순위는 낮은데 클라이언트에서만 로깅이 가능한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는요, 실험 진행 및 모니터링입니다. 세 가지 주요한 체크 사항만 추렸습니다. 먼저 성과 분석을 언제 할 것인지 마일스톤을 미리 잡아두는 게 효율적이었는데요. 한 달 이상의 장기 실험의 경우에는 중간 분석을 진행할 시점을 계획해두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실험 종료 이후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지표, 가드레일 지표의 경향이 어떠한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둬야 해요. 실험 툴 또는 플랫폼을 활용할 때는 자체 대시보드, 그 외로는 직접 대시보드를 구현하고 알러트를 설정하는 방법이 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반에 실험군, 대조군이 설계한 비율과 같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이슈로 불균형적인 할당이 발생하기도 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 예시는 저희가 현재 목표 지표와 정상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사용하고 있는 BI 툴이 홀리스틱스라는 서비스고, 이 툴 내에서 자체적으로 슬랙에 알러트를 가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엔지니어의 도움이 없이도 누구나 슬랙 알러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과 분석 및 후속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이때 세 가지 주요한 체크사항이 있는데, 이 체크사항을 확인한 후에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목표 지표가 성공 기준을 달성했는가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묶어서 비교하는 Average Treatment Effect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 후에 실험군 개수와 매트릭에 맞는 적절한 검정법을 통해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합니다.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인사이트가 있는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석들이 물론 가능하겠지만 조건을 묶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과 분석의 예시입니다. 퀀다 프리미엄이라는 유료 멤버십이 있고 유저들은 무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혜택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 해본 유저가 무료 체험 전환율이 높았다라는 상관관계를 데이터에서 확인했는데요. 이제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가설을 세웠습니다. 유저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문제풀이를, 동영상 풀이를 보여줬는데요. 가설 검증을 위해서 멤버십 혜택을 바로 보여주는 페이지를 추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분석으로 넘어가면요. AT로 봤을 때는 간단히 실험군, 대조군의 목표 지표를 비교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보는 방식입니다. 전체를 묶어서 비교했을 때는 실험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CAT 분석으로 계층화를 할 경우에는 실험군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보였는데요. 무료 체험이 가능한 것을 알고도 시작하지 않는 일명 고인물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무료 체험 시작하지 않은 채로 3달 이상 지난 유저라는 조건을 걸어서 비교했을 때는 이런 적극적인 유도 페이지가 오히려 무료 체험 전환 의사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세그먼트에서는 롤백, 그렇지 않은 세그먼트에서는 롤아웃을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 설계와 성과 분석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인과추론이라고 커절 인퍼런스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영역이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참 공부할 것이 많아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큰 단위의 사이클에서 푸는 문제와 방법론입니다. 부제는 기능 조직 100% 활용하기예요. 큰 사이클이란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 조직도에서 레베뉴라는 대단위 조직이 굴러가는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푸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트릭 하이어러키, 하나는 문화 만들기 및 레슨런 공유입니다.
먼저 매트릭 하이어라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매트릭 하이어라키는 조직의 최상위 KPI로부터 하위의 컨트롤러블한 KPI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믹스 판넬의 예시인데요. 상위에는 포커스 매트릭으로 주별 액티브 구독자가 있고 포커스 매트릭을 5가지 관점으로 진단하는 L1 매트릭이 있습니다. 이 매트릭 하이어라키를 레벨별로 자세히 이해해 볼게요. 예시는 구독 유료 멤버십인데요. 포커스 매트릭은 조직의 최상위 지표로 구독자 수가 될 수 있습니다. L1 매트릭은 포커스 매트릭을 구성하는 형태로 구독자 수를 신규, 잔존, 복귀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겠죠. L2 매트릭은 포커스 매트릭과 L1 매트릭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구독자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무료 체험 전환율과 유료 전환율이 작용할 것이고 잔존 구독자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결제 리텐션이 작용할 거예요. 매트릭 하이어라키에서는 중요한 체크사항 2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작은 단위의 사이클들이 매트릭 하이어라키의 어느 지점을 목표 지표로 삼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시로 칸다 프리미엄 유료 멤버십에서 무료 체험을 유도하는 팝업이 있습니다. 팝업에 있는 문구를 바꿔보고 CTA를 제거하는 형태로 변형을 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작은 사이클의 실험이 타겟으로 하는 목표 지표는 무료 체험 전환율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예시에 따르면 무료 체험 전환율은 유료 전환율과 함께 상위 지표인 신규 구독자를 드라이브하게 될 거예요. 이 신규 구독자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최상위 지표인 구독자 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 체크사항은요. 매트릭 하이어라키를 액션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인데요. 저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대단위 조직별로 명확한 KPI가 있어야 하며 정확한 매트릭 하이어라키의 순서를 따르는 대시보드 체계가 필요하고요. 적절한 알러트 시스템으로 자동화를 하는 것, 그리고 액션을 주도할 매트릭 오너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4가지를 잘 구성했을 때의 장점은 리스크를 빠르게 탐지하여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회를 발굴해서 액션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트릭 오너에 대한 설명은 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큰 단위 사이클에서 푸는 2번째 문제로 문화 만들기 및 레슨런 공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실험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조직이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다들 조직 내에서 해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작점으로 실험 세션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2번째로는 실험이 다수 진행되는데 이 레슨런들을 다들 알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알릴까에 대해서는 전사 인원이 속해 있는 슬랙 채널이 있어요. 이 슬랙 채널에 실험 시작, 종료 시점에 공지를 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적할까에 대한 고민은 노션 보드를 만들어서 설계 템플릿에 맞춰서 히스토리가 축적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섹션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이 작고 큰 사이클들을 잘 돌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사이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돌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유저 리서치를 해서 마켓핏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샘플링 바이어스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선도 기업이 없는 시장일 때는 참고할 수 있는 벤치마크 기업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칸다와 같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유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유저와 시장을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번째로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을 개척해야 할 때입니다. 스카우팅 옵션 스트래티지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우측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요. X축은 시장 불확실성으로 제품과 시장 간의 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때 높습니다. Y축은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이 프로덕트를 어떤 기술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일 때 높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적 불확실성이 낮을 때 스카우팅 옵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여러 프로덕트를 개발한 후에 유저에게 반응이 오는 안을 택한 후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기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신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속도도 중요해서 사이클들을 빠르게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는 프로덕트 개발 사이클이 원활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동시에 잘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깃발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서 가장 가치를 잘 끌어내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는 이런 데이터 분석가가 목적 조직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때 프로덕트 개발 사이클이 A to Z에 밀접하게 기여하면서 작은 단위 사이클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습니다. 3번째로 기능 조직의 동료들과 협업을 할 때 큰 단위 사이클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더욱 잘 정의하고 잘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드리븐 프로덕트 개발을 주도하고 싶으시다면 메스프레소 추천드립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엔지니어 포지션 오픈되어 있고요. 아래 링크로 오시면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PAP, 팝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갓 만든 따끈따끈한 신생 커뮤니티고요. 페이스북에 PAP라고 쳐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밀도 있는 내용이라 종종 돌려보시면서 여러분의 실무에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